확성기를 든 남성이 경찰버스 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위대들은 경찰버스 문을 열고 아예 경찰을 끌어내려 합니다. 경찰관이 버티자 시위대는 하나둘 모여들어 경찰관을 둘러쌉니다. 오히려 폭력경찰이라고 외쳐댑니다. 경찰 시위된다! 경찰관이 경찰 버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시위대는 더 거칠게 경찰관을 끌어내려 합니다. 시위대가 경찰 공권력에 거침없이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시위대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금 저게 공수처야? 공수처 관계자들이 탄 차량을 도로에서 둘러싸 멈춰 세웠고 앞 유리창은 스티커로 뒤덮었습니다. 차량을 두드리는 등 위협은 더 심해집니다. 바퀴에 바람 빼! 마치 검문하듯 운전석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욕설을 해댑니다. 차량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더니 뒤집으려고까지 합니다. 뒤집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시간가량 폭도들의 위협 속에 차에 갇혀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 방해 탓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위대 공격으로 차량은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공수처 차량은 타이어 곳곳이 이렇게 찢겨 내려앉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처럼 폭도로 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까지 공권력을 무차별로 공격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버들은 현장 영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고 탑승자 진술을 마쳤다며 폭력 가해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긴급 회의입니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이어온 대법관들에게도 이번 사태가 충격이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태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돼서는 곤란할 거라며 불법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회의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법관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 집무실인 법원 청사까지 침입해 쳐들어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있다는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공격에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됐다며 가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습니다만 전례 없는 폭동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부지방법원을 이렇게 점거하고 통유리를 깨고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서 폭행을 가하고 방금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이 영상이 실제 영상이 맞나? 영화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사태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걸까요?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그래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입니다. 이 내란 사태 한 46일의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군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예, 12월 기본적으로 3일이요? 예, 대의기관인 국회를 군부대가 점령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생중계된 거 우리가 모두가 봤죠. 예. 정치적인 반대 세력, 혹은 정치적인 자신의 의사에 따른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자 했던 거. 이것이 내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 예.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입니다. 예.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과 법 해석에 대해서 권한을 우리는 사법부에게 일임하고 있고 이게 헌법 질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임의로 거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영장 집행을 차단하고자 했던 거. 예.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변호인들의 태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법 집행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격분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들을 중요 정치 지도자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벌어진 이 사태는 너무나 초현실적이지만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판사도 공적인 집행하는 기관도 수사기관도 마치 하나의 정치적인 주체로서 객체화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차단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라는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는 최소한의 선들을 이제는 물리력,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그 다음에는 경호 인력으로, 그 다음에는 대중이라는 폭동 인력으로 동원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